자, 드디어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 텐데, 먼저 제가 서론을 좀 꺼내자면, 제가 저녁에 성동일 방송 끝나자마자 결과가 딱 나왔어.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2연타를 맞으니까 그냥 시읍 비읍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 큰 소리 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정신 금방 차렸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싸다기를 2대를 연속 맞잖아요. 그러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격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싸우자는 거지.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 도망가는 순간 저쪽은 그냥 두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팬다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내가 기사대기를 2대를 연달아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지. 지금부터는 상대에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감들 얘기해봐. 저는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 저는 동의를 못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뭐가 옳리 그르니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사법부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시민의 편에서 민중의 편에서 법대로 판결해 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혁당 수많은 사람들 사형에 처하고 세계 사법의 암흑 역사를 만들었던 민복기요. 2000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에서 인상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 법관이었던 사람은요.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유신헌법에서 서슬퍼럴 때 그때 야 유신헌법 잘못됐다 박정희 잘못됐다 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전두환이 국권을 찬탈했을 때 사법부가 나서서 뭐 한 거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의 피를 흘려서 국민이 피웅덩이로 만든 87년 개헌으로 공짜로 얻은 사법 독립을 그 위에서 지금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서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님 때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렸던 판결, 관습헌법이라는 개그 같은 판결. 이 개그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켜왔던 게 사법부예요. 이 사법부를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주목을 안 해왔을 뿐이에요. 너무 주목을 안 해왔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평만 이야기해보라고요. 총평이요? 한마디. 다른 분들 기다리시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게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법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그분들을 그런 변호사는 법 기술자를 동원해서 얘네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는 게 한 번도 뺏기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고 있는 건 저들이고 저들은 우리한테 뭘 심어주고 있냐면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요. 이런 일 겁나지. 그러니까 니네 분열해야 돼.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쫄지 마시고 우리가 이깁니다. 예. 임진님. 네, 저도 어제까지는 좀 화가 났었는데 밤부터는 조금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겠다. 그렇지. 네, 아이 내려놓으면 마음 편해져. 그 끝을 다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만요. 한잔 하셔서 기분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안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표정이 엄청 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기가 죽고 기가 죽어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다 당하는 거고. 그래? 근데 좀 짜증은 나는데 우리 사기 안 죽었거든? 우리 더 싸우고 싶거든? 이 자세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민주당을 욕하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니 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욕한 게 민주당이 더 분발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방송과 어떤 방송을 함에 있어가지고 얘는 잘못하고 있고 얘는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싸우라고 당원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이 180석 줬는데 뭐 하냐고 화를 낸 사람이 있어. 다 인정.
그거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이 움직이게끔 뭔가 활력이 되게끔 그 채찍을 들든 당근을 주든 둘 다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끝난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진 거야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딱 짧게 끝내자고 그리고 지금부터 싸우자 그리고 민주당 안 싸우면 왜 안 싸우냐고 화내 대신에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는 듯한 발언들 하지 말라고. 제가 어저께 그 방송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이거예요.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말하자면 우리한테 운명과도 같이 걸려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기고 총선을 이기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끼리 어떤 결이 다르더라도 뭉쳐서 최대한 뭔가 반격을 하고 싶어 해요. 그 흐름상에 놓여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화낼 수 있는 지점은 그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자들이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법원에서 나온 이게 지금 보도자료인데 요게요. 내용도 없는데 졸라 길어. 24페이지짜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줘봐요. 이 24페이지짜리 이 24페이지짜리가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엄청 길어. 내용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아먹기 힘든 말로 윤석열을 그냥 복귀해야 돼. 뭐 절차상에 약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 알고 보면 선출된 권력이 아닌 소위 말하면 좀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들어떠났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들어야지. 이대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진짜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세상이 안 오겠구나라는 정신 바짝 드는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좋은 효과가 있죠.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새날 처음 나온 날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한 말 중에 저 아직도 기억을 해요. 뭐라 그랬었냐면 저는 사법부를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푸나님이 긴장하셨대요. 솔직히 뭔 말 하려고 그러지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믿음 아직도 유효해요.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어요. 항상 해왔던 것처럼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전혀 손상하지 않는. 근데 늘 말하지만 70군데 압수수색할 때 영장 내준 것도 판사였고요. 유죄 판결 내린 것도 판사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가려져서 검사들이 항상 앞에서 몸빵하면서 딜을 해주니까 몰랐어요. 항상 우리 국민들 눈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서 몰랐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문제가 있었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용공 사건들, 거기에서 죽었던 무기징역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한 책도 있지만요. 거기에 도장 빵빵빵 때려준 건 판사들이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왜? 언론이 다뤄주지도 않고 항상 검사들이 나와서 몸빵하고 경찰이 나와서 몸빵하고 국정원이 나와서 몸빵하니까 판사라는 존재는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배운 대로 판결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좋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법책에 써진 대로 판단하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항상 잃지 않았어요. 근데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봤을 때 사법부가 주요한 고비마다 국민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유리한 판결 단 한 번도 내려준 적도 없고 기억나는 몇몇 중요한 판결들이 있긴 하지만 그 판결들 알고 보면요. 국민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넣었을 때 가능한 판결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박근혜 탄핵이죠. 그런 것처럼 사법부라는 적폐의 한 큰 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의 출발은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난리를 칠 때 우리가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못 높였던 게, 야, 검찰이 가만 보면 삼성도 수사하고, 박근혜도 잡아가고, 이명박도 잡아가고, 야,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냐? 우리 항상 이렇게 중화가 돼버렸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국 교수님한테 하는 그 폐악질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꼈는지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임계점이 돌파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를 목소리를 높였고 검경 수사권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주니까 움직인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돌파할 거예요. 저는 그 임계점이 아마도 그 우리 리드래곤 파기환송심의 그 임계점을 돌파해보이지 않을까. 이드래곤. 아니 좀 삽시다 좀 저도 좀. 쫄지 마. 그 임계점을 돌파할 거예요.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 민주당에서도 나오게 마련이고요. 민주당에서 안 나오면 우리가 목소리 내면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예요. 싸워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예를 들면 뭐 판사 사찰, 검언 유착,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본안에서 다툴 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윤 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뭔가 교묘하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복귀하게 만들므로써 이쪽 저쪽에 다 어떤 선을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린 결과만 보잖아. 윤석열을 복귀하게 만들어서 마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미연에 이어서 윤석열이 죄가 없는 것 같은 뉘앙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언론들은 윤석열이 죄가 없이 그냥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보도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문 대통령이 무슨 레임덕에 빠졌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오늘 그 이낙연 대표의 SNS가 저는 나름 공감이 갔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 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준비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이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은 이따가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이야기도 나와요. 즉시항고 할 수는 있는데 즉시항고해서 이 본 재판을 뒤집기는 어렵다면서요.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법원 결정이거든요. 판결하고 결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항고를 해서 뒤집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항고를 해서 뒤집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뒤집혀져야죠. 근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뭐 항고는 뭐 시민 배심원단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이해관계와 그 카르텔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단이 될 건데 즉시 항고를 라이브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또 우리가 즉시 항고를 하고 나서 또 뭐 좋은 판사한테 갔니 나쁜 판사한테 갔니 이런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대부분 보면 그 특수부와 공안 검사들이 했던 재판은 다 그쪽에 유리하게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안 검사는 없잖아요. 저번에 국정원의 그 적폐청사는 없어졌는데 남은 게 특수통이야. 특수통에 대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고 또 이 판사께서는 이 결정 내신 판사는 3년의 행정법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옮긴대요. 자기는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판결하지 않는다 하니까 빠져나가는 느낌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른 공무원의 정직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절차라는 것들은 진짜 법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꼼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 꼼수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그것께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 기레기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법을 좀 안다는 이유로 법을 겸허히 이용해 먹는 느낌? 그러니까 법, 문안 이런 어떤 과정들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시 떠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거죠. 이유 어떤 공무원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가 핵심이죠.
징계를 받으면 누구나 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상대방 징계를 당하는 자가 뭔가 잘못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소송하면 다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했던 사람들 그 부분이잖아요. 기피 신청도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다. 윤석열의 혐의는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다 기피 신청하는 과정 형태로 해가지고 징계를 안 받으면 되겠네. 정말 내가 오늘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개 적 같은 판결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어저께 나온 거 있잖아요. 나경원에 대한 모든 불기소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마음대로 이것은 기소고 이건 불기소고 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도 열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경진 교수나 말도 안 되는 표창장에 대한 위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소시효 전날에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거고 나경원에 대한 불기소는 교묘하게 아들 군대 가고 서울시장 나온다고 할 때 불기소라는 걸 딱 판결해 준 거예요. 거의 1년 넘게 끌고 있다가 이제 나온 건 뭡니까? 그분을 서울시장 만들어내는 도움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진짜 볼수록 화가 난다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와요. 와, 이 새끼들 정말 너무하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출된 권력도 아닌 그냥 일기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렇게까지 뭔가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욕보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의 운신의 폭이 넓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네, 정확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윤석열은 사실은 어제가 사퇴 타이밍이었다고 난 봐. 마지막 타이밍이었다고. 그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 들었거든. 윤석열이 빡쳐서 뭔가 존나 억울해한다. 그럴 때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좋아, 여기까지 해. 내 손 들어줬으니까 개운하게 털고 나오겠어? 근데 그런 모양을 다음 주까지 안 보여준다면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정치할 생각이 없다. 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사람들이 두렵거나 뭔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윤석열이 복귀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문재인 정부를 수셔야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럴수록 윤석열은 대선 나오기 힘들어져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윤석열 자체가 징계를 한번 당했잖아. 어쨌건 무슨 판결을 받았든 간에. 그러면 윤석열 자체의 모든 행위는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겁니다. 어떤 수사를 해도 공격할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탄핵인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야.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는 사람, 탄핵 가자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탄핵이란 카드는 물론 마지막에 쓰는 거죠. 지금 당장 윤석열이 저렇게 징계받았다고 탄핵 쓰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윤석열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탄핵 카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난 그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푸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동의하냐면요. 윤석열이 윤신의 폭이 넓을 것이다. 전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멀쩡하게 되돌아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두 발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로 윤석열이 절대적인 권력 갖고 자기의 운신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으면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안 열렸으면 그건 윤석열 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어그로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가 일어났어요. 어찌됐건 윤석열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자기 두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법원한테 야, 나 한 번만 봐줘봐.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잘해볼게. 하고 정말로 쩔뚝거리면서 호흡기 꽂고 돌아온 거지 무슨 왕의 귀환처럼 돌아온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성윤이 기존에 하던 수사를 멈출까요? 장모님에 대한, 내 장모님 같은 그분에 대한 그 재판이 멈춰질까요? 지금 현재 앞에서도 나왔던 우리 세무서장 누구야? 윤우진인가요? 아무튼 그 아저씨에 대한 수사가 멈출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성윤 지검장이 살라고라도 그렇게 못해요. 절대. 예.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윤석열은 자기가 살기 위해 발악을 할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발악할 건데 윤석열의 칼춤 솜씨는 우리가 이미 조국 장관님 때 봤어요. 그 솜씨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솜씨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윤석열이 칼춤을 추는 거는 살라고 칼 부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칼에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걱정하는 게 야 이제부터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날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정권에 대한 수사의 날은 작년부터 세웠어요. 조국 장관님 수사할 때 정권에 대한 수사의 날이었고 추미애 장관님 수사할 때 정권에 대한 수사의 날이었어요. 자기네들 날을 세우고 캐비넷 뒤지고 뒤지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유시민 장관님 끌고 오려고 사건을 만든 거고 검언 유착을 한 거고 그래도 털 게 없으니까 원전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희대의 코미디의 원전 수사. 이런 수사를 하면 사실은 쓸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칼춤을 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데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지금 매를 버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탄핵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탄핵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이 숙고랄까요?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탄핵이란 카드를 바로 지르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진영과 지정이 엄청 세게 부딪힌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게 뭐 보수와 진보 이런 게 아니라 개혁하고 싶어하는 세력 그리고 개혁 안 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선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서 저쪽 애들이 몇 번 이겼어. 그렇다고 무리한 카드를 지금 당장 꺼내는 건 힘든데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명분 싸움이거든요. 물론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언론들의 상당한 조작질이 있긴 하지만 그 명분을 축적하고 농축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중요해. 그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윤석열은 이미 우리 쪽 사람들한테는 가장 정치적인 총장이 됐고요. 저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한테 수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지들이 뇌피셜은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당장 탄핵 카드를 쓰기는 힘드나 민주당이 탄핵을 언제든지 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갈집만 보여줘도 돼. 그러다가 진짜로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땐 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의견이 엇갈려요. 탄핵 무슨 탄핵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 소리냐 지금 당장 탄핵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탄핵이 엇갈릴 때 이런 건 생각을 하십시오. 박근혜 탄핵도 처음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면 헌재가 그거를 다시 털어버릴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다른 문제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어찌됐건 간에 탄핵을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저는 도저히 못 참겠으면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도 실패하더라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이 해임 결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요거를 인용을 당하나 정직을 해서 인용을 당하나 어쩌면 딱 그런 표현이 맞아요. 돈 주고 못 버리고 최대한 봐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2개월 친 것이 오히려 저는 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징계위한테 우리가 그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위 욕하는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또 욕해. 이거 추미애 장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장난질 쳐버린 건데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탄핵으로 돌아가면 탄핵이란 카드는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굳이 말하자면 못 쓸 것도 없다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쓰는 건 명분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번에도 그 징계위원회 업무 배제했을 때도 그 나왔을 때 있잖아요. 나왔을 때도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리수를 뒀어요.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대전지검장을 통해 가지고요 산업자원부에 원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다음 주 정도에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이 사람이 오버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정직이란 걸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반영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은 대통령을 공격해야 된다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나온 거고 지금 상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정책을 하고 이제는 대통령을 공격할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요. 저는 그 일제시대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젯밤에 서정주, 친일파 시인 서정주가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검찰, 언론, 사법부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몇백 년까지 더 이 권력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기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 줄 알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런 논조가 아니었던 언론들 또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윤석열이 이겼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분들이 탄핵 외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고요.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바 그거잖아. 해임을 외쳐도 정직 2개월이 나오고. 근데 정직을 외치면 징계를 못 합니다. 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문제는 탄핵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은 여론 때문이죠.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론 때문이죠. 근데 그 여론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똥볼을 차면 가능해요. 저 새끼 미친놈이네.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해 있을 때 저쪽에서 윤석열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을 때는 사실상 좀 힘겹고 어렵고 윤석열이 그 성격상 단순 무식해가지고 진짜로 똥볼 절라 차버리면 저 새끼 좀 웃긴 놈이네 라는 소리가 들릴 때쯤 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탄핵이란 카드를 못 쓸 것도 없지만 당장 꺼내는 건 너무 속 보이는 짓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여론도 불리한데 탄핵을 꺼내면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건 저는 탄핵이란 카드는 이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늘상 우리들 머릿속에 탄핵을 외치고 정치권은 그 탄핵 카드를 언제 쓸 것인지를 면밀하게 숙고하는 시기가 됐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잘 됐다 못 됐다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언젠가 이걸 쓸 때가 되면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탄핵 카드를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다만 탄핵 카드 언젠가는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공감.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섭다 그러죠. 이걸 꺼낼까 말까 할 때 제일 무섭지. 일단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2판 4판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탄핵이란 카드를 만지작 하면서 이거 쓸까 말까 할 때가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두려울 거고 저는 사실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아닐까 싶어요. 상설특검은 민주당에서 나서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정말로 야 윤석열이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직을 왜 시켰어? 정직시킨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그 수사. 이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직을 시킨 건데 법원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잖아.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건 특임검사는 달라요. 특검을 또 실시할 수가 있어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데 이 상설특검 어쩔 수 없다. 이거 수사 공정하게 하려면 특검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특검이나 정말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문 대통령이 지키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지면서 오늘 나온 말 중에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야, 물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디테일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니야. 왜냐면 뭔 소리냐 탄핵은 직접 해야지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랑 틀린 생각하면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저쪽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을 정확히 보는 것 같죠. 참여정부 시즌2가 되고 있는 건데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지. 우리가 이겨낼 만한 정도의 여력은 충분해. 현실적으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문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야.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사쿠라야? 언젠가 우리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저쪽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 걸 본 적이 있나? 방법의 차이를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창 들고 다니면서. 나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는 지금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개념이 저쪽에서 직권남용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이 말 듣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어떤 결정권자는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주장은 그거죠. 얘네들은 알아요. 얘네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자기들이 다음번 대선에 또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주어졌던 그 범죄들을 어떻게든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낙연 이재명 이런 주자들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얘도 똥 묻었고 얘도 똥 묻었네? 그러면 누굴 선택하지? 고민이라도 하죠. 얘는 설사가 묻어있고 한 명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프레임 만든 대로 조금 무능하게 보여줄 수 있긴 했는데 얘는 똥은 안 묻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똥 묻은 건 절대 선택 안 해요. 자기들에 대한테 묻은 똥을 어떻게든 상대방한테 바르는 거야. 그래야 다 똑같은 존재가 되니까. 박근혜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똑같은 프레임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정말 이렇게 뭐 진심병자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똑같다라는 프레임을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고 쟤네들도 똑같으면 너네들 알아서 반반으로 선택하지 예전에 이명박근혜를 기억하면서 국민의당을 찍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프레임이고 너무 뻔한데 정말로 열받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들이 정말 양심이 뭐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면 안 되는 말이지 정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번에 우리가 그 정기국에 있었을 때 있잖아요. 법안들이 다 통과됐어요. 황교안도 그렇고 모든 그 국민의힘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입법부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만드는 거가 저는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플러스 뭐였냐면 검찰부, 그다음에 언론부, 그다음에 재벌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쪽에 힘을 통해 가지고 장외에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계속 폭탄이나 수류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여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통치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탄핵 외치는 거 맞다니까요. 국민은 탄핵을 외쳐야 돼요. 그런데 당장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국민이 어떤 이슈나 아젠다를 갖고 앞에 끌고 가서 민주당이 따라오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박근혜 탄핵 그렇게 안 했나요? 박근혜 탄핵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버리는 형태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말이에요, 말. 민주당 사람들이나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말을 버리는 형태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 특히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내가 민주당을 계속 욕해. 나중에는 민주당이 내 적이 돼버려. 이게 가장 우리가 뭔가 조심해야 될 어떤 습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끈까지 놓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안 했네.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오후 5시에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사람들이요. 민주당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싫고 민주당이 밉고 민주당 무능해가지고 저 새끼를 저거 힘을 박탈해버려야 돼 라는 말을 이 방에 와서 이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민주당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실망스럽고 뭔가 화는 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의 탓은 해야 되겠고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날 지금 여기 와서라도 이야기를 하시는 넋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민주당이 싫어서 정말로 나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싫고 민주당 너네들 무능해가지고 나는 지지를 정말 처리할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 이야기 안 하세요. 밖에서 딴 데 놀고 있거나 아니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 가 있거나 아니 저처럼 뭐 집에서 게임이나 하거나. 라고 당신이 말할 때 내가 꾸짖었지. 그러지 말라고. 자, 어쨌든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 혼란을 야기해서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안타깝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윤석열이나 판사 나부랭이 이럴 때면 이런 거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말 수일에 걸쳐서 내린 결정을 판사 나부랭이가 그걸 뒤집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제거한 사항을 사법부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뒤집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바뀌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일단 확실하게 할게요. 언론의 프레임들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거 가처분이야, 가처분. 판결 뒤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됐고 이 결과를 저도 당연히 비난을 하죠. 근데 언론에서 마치 모든 본안 판단이 끝나버렸고 모든 징계 절차,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법원에 내려버린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 절차일 뿐이에요, 지금은. 가처분 절차고 이 가처분 절차에서도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하고 돼지고기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짜증 나죠. 짜증은 나는데 언론의 프레임 잡기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결정을 이렇게 뒤집는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법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럴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물론 당연히 제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를 동치해서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가 폭정을 해서 사람들 괴롭힐 때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절차를 남겨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절차를 남겨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남겨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내가 믿는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걸 사실 저는 느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나와서 사과를 하심으로써요. 추미애 장관님을 보호하셨어요. 완전히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 거고 내가 문제가 있었어도 내가 법원 니들 판단 존중할게. 그리고 내가 사과할게. 내가 책임질게를 정확하게 천명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로 추미애 장관이 온몸으로 보호하셨어요. 나도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과하는 게 정말 짜증나는데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그 법이 악법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받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격앙돼 있어가지고 방송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하다. 여러분들의 뜻은 이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방송 기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싫어요 눌러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을 지금 우리 방송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뭐 개소리 하고 있네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한번 눌러봐요. 실제 여론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라 그래. 싫어요 눌러도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눌러도 돼요? 우리가 눌러. 우리가 하는 방송이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소수의 목소리가 다른 방송 포함해가지고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표되는 건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우리가 하는 방송이 뭔 개소리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뭔 개소리 하는 사람이 지금 크리스마스 날 얘기 와가지고 듣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분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더만 진짜로 다른 채널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과 똑같은 민주당 지지자예요.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방송에 열어놓고 있기까지 이 방송 어떻게 준비하지? 날밤 새다시피 준비해서 준비를 해요. 무엇이 합리적인지. 때로는 선동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격앙된 사람들을 진정도 시켜야 돼. 이 강약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우리가 판사야? 변호사다 다행이다. 판사하지 마.
자, 어쨌건 여러분,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든가 싫어요 눌러주시든가 얼마나 과대표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없어요. 문 대통령 어떻게 지켜요? 정권 연장하면 돼. 정권 연장하면 문 대통령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의 임기는 내년 7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정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죠. 막 공수처 출범시키고 뭐 검찰총장 임명 잘하고 이따가 우리가 나올 또 다른 디테일들을 갖고 검찰 개혁을 계속 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